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루머,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 질문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X와 xAI는 인수 합병을 선언했고, 이 미국 시간으로 2026년 2월 2일 강력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업의 가치는 1조 2,500억 달러, 하나로는 1,600조 원이 넘는 거대 제국이 만들어졌고요. 이 스페이스X라는 이름 안에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 AI를 보내려고 하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다려온 소식은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메가 합병 관련 이야기가 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이 스페이스X와 xAI는 과연 언제쯤 IPO를 발표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테슬라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우선 일론 머스크는 왜 굳이 잘 나가는 스페이스X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xAI를 합치게 되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보낸 서한을 본다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바로 지구라는 행성의 물리적 한계 때문이라고 말하고, 현재 AI의 학습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모되고 있는 전력과 냉각의 비용이 이제는 지구의 환경과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진단입니다. 영어로 우주는 스페이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는 한마디로 공간, 이 말은 우주는 정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 또 태양의 에너지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곳을 이용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를 우주에 올린다라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스페이스X는 이미 FCC에 100만 기의 이 태양광 기반 연산 전용 위성 발사를 승인 신청을 마쳤고요. 이런 거대한 계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스타쉽입니다. 자, 일론은 스타쉽을 통해 매년 수백만 톤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인데, 자, 이를 통해 연간 100기가와트의 AI 연산 능력을 추가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미래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현재 일론은 2년에서 3년 안에 우주에서 AI를 돌리는 비용이 지상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이라고 이 구체적인 시점까지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지 같이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발사 기술과 xAI의 지능이 결합해 우주 슈퍼컴퓨터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은 그냥 기업 두 개가 합병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 궁금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우주가 냉각이 잘 된다고 해도 이 로켓이 쏘는 비용이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xAI는 엔비디아의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려 2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7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칩을 하나 돌리는데 드는 전기료와 인프라의 유지비가 이 기기값에 맞먹는 수준이고, 일론은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절감 방법을 우주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2026년 현재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적은 자본도 부지도 아닌 바로 전기인 상황이고요. 전 세계 주요 전력망은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 많은 회사들이 원하는 전력 공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2년 이상의 지연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민의 반대와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인해서 지상의 데이터 센터는 건설에만 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지어진다 해도 전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고립되는 현상도 가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반해서 우주는 환경 영향 평가나 주민의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우주에서는 태양광이 구름에 가리지가 않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100% 가까운 효율로 사용되며, 우주의 차가운 진공 상태는 거대한 방열판을 이용해 열을 식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계산의 끝에는 스타쉽이라는 로켓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지상에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전력망을 연결하는 것보다 이 궤도에 직접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일론의 생각입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구글이나 메타 같은 다른 경쟁자들은 지상의 전력난을 겪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 혼자 우주 밖으로 나가 엄청난 속도로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X의 가치인데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산다고 했을 때 너무 비싸게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후 2025년 XAI가 X를 인수하는 딜을 단행했는데요. 이때 X의 가치는 330억 달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처음 샀던 가격보다 110억 달러나 증발한 상태였는데,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X의 실시간 데이터와 XAI의 지능을 하나로 묶어 그록을 키워내기로 결정했으며, 불과 1년이 지난 시간 이후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으로 인해서 XAI의 가치는 무려 2,500억 달러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때 330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자산이 XAI라는 엔진을 이용해 5.6배가 넘는 가치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지만 결국 일론 머스크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엄청난 가치를 증폭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산속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휴대폰이 안 터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 스페이스X의 차세대 스타링크 V3 버전이 하늘을 덮게 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고, 이 기지국이 없어도 전 세계 어디든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이 새로운 휴대폰이 등장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일론은 위성 전화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기기 자체에 XAI의 강력한 인공지능 기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그록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폰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에서 정말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게 된다면 내 폰 안에서 인공지능 AI가 움직이게 되고, 또 데이터는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는 X를 일반적인 SNS가 아니라 송금과 결제, 뱅킹까지 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앱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중국의 위챗이나 알리페이가 중국에서 결제 시장을 장악한 방식처럼 일론 머스크는 X를 이용해서 이 미국에서 중국의 위챗 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중국은 지상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와 통신 그리고 지능까지 모두 직접 쥐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 X폰이 정말 나오게 된다면 우주의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로든 즉시 송금도 가능하고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결제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말로 스페이스X 폰이 나오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통신사 없이 우주와 직접 소통하는 탈지구적 하드웨어의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고, 이후 테슬라의 차량과 옵티머스까지 제어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가 어디까지 퍼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장밋빛 소식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현재 XAI는 매달 10억 달러, 하나로는 1.3조 원의 현금을 소모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조차 AI 학습에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합병은 수익성이 매우 탄탄한 스페이스X의 현금을 XAI의 인프라 구축에 수혈하게 되는 자본 통합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또 여기에 예기치 못한 피해자도 등장하는데, 스페이스X는 에코스타로부터 196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주파수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XAI와 합쳐진다라는 발표가 나오자 에코스타의 주주들은 스페이스X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며 주식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데, 월가에서는 현재 스페이스X는 수익으로 가는 길이 매우 명확하지만 XAI는 이미 구글과 메타 같은 공룡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월가의 비난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 때도 월가는 비난을 했고, 또 스페이스X 로켓이 발사 중 폭발할 때도 계속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월가의 걱정처럼 끝나게 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이 될 때 서류를 보게 된다면 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법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K2 Merger Sub Inc.와 이 K2 Merger Sub 2 LLC는 M&A를 위한 치밀한 2단계 합병을 말하고 있다 합니다. 자,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 지분을 확보한 이후
유한 회사인 LLC로 전환해서 이 지배구조를 단일화하는 기술적 절차라고 하는데, 이런 합병 법인이 K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K2의 의미는 카르다쇼프 척도 제2유형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인류 문명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자, 행성 에너지를 넘어서 태양계 전체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문명으로 나아가겠다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의지를 엿볼 수 있고, xAI의 지능과 스페이스X의 인프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K2 설계도는 앞으로 우주급 연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제 머스크의 제국이 지능은 xAI가 담당하고 이 망한 스타링크가 담당한 후 이 지능을 정말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는 담당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블룸버그의 말대로 정말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의 일론 머스크 생태계로 통합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합병은 매우 까다로운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야 되고요. 또 주주 승인이라는 거대한 장벽까지 넘어야 합니다. 자, 정말 블룸버그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X의 자본력과 xAI의 지능,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정말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회사가 아닌 인류의 문명을 지탱할 수 있는 노동력의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어떤 마스터 플랜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봐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자, 폴리마켓의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된다면 스페이스X는 2026년 말 IPO를 할 확률이 76%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 있는 6월에 할 거다라는 예측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으로 인해서 지상의 전기료를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앞으로 태양 에너지가 무한한 우주 공간을 통째로 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이 실현을 정말 불가능한 무모한 도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것이 바로 인류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 AI의 생태계에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에게 정말 날개를 달아줄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xAI의 적자까지 떠안아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될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